설마 이런 사람과 친하세요? 당신의 식당이 계속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망한 이유가 그런 사장님들과 어울려서 망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식당 생활을 도와드리는 주방대장 민콩입니다. 식당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같은 업종이나 같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저도 식당 성회라는 카페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죠. 저는 오랫동안 식당 사장님들하고 많이 어울렸잖아요. 정말 많은 식당 사장님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정말 제가 나이가 더 많더라도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식당 사장님은 저보다 10년이나 오래 식당을 했지만 진짜 어울리면 안 되겠다, 저 사람 얘기 못 들어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5명의 평균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저도 그전에 거의 술로 생활을 했죠. 일주일에 4일은 새벽 2시, 4시까지 술을 마시고, 그렇게 또 놀려면 또 비슷한 동종업계 사장님들이 필요해요. 술 먹으면서 한탄도 하고 장사 안 되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식당 사장님들과 어울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망한 이유가 그런 사장님들과 어울려서 망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당장 끊어야 될 식당 사장님 유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 번째는요, 남 탓마다 하는 핑계형 사장입니다. 식당이 잘 안 되는 이유를요, 모두 직원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전에 한참 장사가 잘 되고 힘들 때, 장사가 잘 되니까 힘들죠. 식당은요, 장사가 잘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든 게 식당이에요. 근데 장사가 엄청 잘 될 때 사건이 터지면 뒤돌아서서 그 직원 욕을 그렇게 했어요. 저 새끼랑 일을 하면 내가 진짜 내가 바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직원을 막 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뒤돌아보면요, 그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 제가 만든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이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샐러드를 담을 때 요만큼 담으세요, 딱 보여줘요. 그런데 그걸 담은 걸 보여주는데 한 2-3달 지나서 보잖아요. 샐러드가 이만큼씩 담아져 있어요. 제가 그래요, 오늘 아는 사람 와요?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면 아는 사람 오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내가 그런단 말이야. 손님 많이 오겠지. 그거 먹고 손님 좋아하겠지. 하지만 음식이라는 건 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러면 뭘 했는 줄 알아요? 저한테 대장님이었는데 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사진을 찍어놓긴 하지만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어렵다면 매일매일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샐러드 무게를 재서 줘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무조건 그건요, 사장 탓이에요. 얼마 전에 직원과 손님의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직원이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하는 행동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사장 잘못입니다. 그동안에 그 친구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친구가 올바른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생겼어. 제가 짜놓은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모두 다 사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건이 생기면 손님 탓, 직원 탓, 그렇게 하는 사장은요, 절대 어울리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같이 놀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장사할 때 저는 20년 동안 매출이 계속 올랐었어요. 그런데 술을 먹으러 그 사장님들하고 만나러 가면 사장님들 맨날 그 얘기해요. 경기가 안 좋아, 물가가 올랐어, 요즘 너무 장사가 안 돼,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저는 장사가 계속 잘 됐기 때문에 속으로 콧방에 꼈지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넌 잘났냐 그러는데 저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 밀리는 겁니다. 이거 다 제 탓이에요. 저 남 탓 안 해요. 지금 경기 엄청 안 좋잖아요. 그거 다 내 탓이에요. 경기 안 좋아도 잘 되면 잘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장들과 어울리면요, 똑같이 남 탓하는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장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항상 오늘 이게 안 됐다면 왜 안 되는 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하고 방법을 찾는 사장들과 어울려야지, 맨날 술 먹고 놀고 남 탓하고 이런 사장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주방 안에 갇혀서 맨날 음식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업적으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대화거리가 없습니다. 대화거리가.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10년 동안 그런 사람이었어요. 10년이 아니지. 요리를 시작한 뒤로 내가 깨달은 데까지 15년 이상 걸렸으니까 15년 동안 그 불통의 형태가 저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야, 너 뭐 음식 장사 알아? 무슨 음식 이따위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장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하면요, 우리가 뻔히 하는 얘기만 해요. 음식이 중요하다, 직원이 친절해야 된다, 직원들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장사 못하겠다, 이런 얘기해요. 사람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사람은요, 장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 직원들과 마찰이 너무 힘들고 손님과 마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정말 그냥 음식만 하는 형태,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마케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음식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장사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말 조심해야 돼. 저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과 어울리면 사업적으로 배울 게 없다.
그런 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과 어울려가지고 레시피나 캐겠다? 이건 더 나쁜 짓이지만 그런 분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과 어울려야 되냐면요, 외부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식당에 대해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식당 상이야 뭐야, 맨날 매장 있지도 않고 맨날 돈요, 그런 사람들과 일하잖아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분들과 어울려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매장에 갇혀가지고 음식만 하신 분들 존경할 대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뼈를 갈아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음식은 아마 그 음식을 좋아하는 손님들한테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존경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과 어울려가지고 배울 건 없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분들하고 벤치마킹 가잖아요. 국물 딱 먹으면서 이런 음식만 가지고 손님 이렇게 많아? 막 이런 소리 해요. 뭐 볼 것도 없는데 면 따보면서 막 불평 불만 음식 얘기 계속해. 거기에 벤치마킹 갈 때는 손님이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한 건이든 입지든 아니면 친절하든 뭐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가는 거지 음식 맛을 보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같이 벤치마킹 가져가 그러면 음식 딱 먹어보고 젓가락 탁 던지면서 이런 음식 가지고 무슨 손님만 이런 소리 한다니까. 팍! 그러면 안 돼요. 사장님이 발전하시려면 그분들하고는 거리를 좀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집과 철학은요, 한 끗 차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게 또 반대된 얘기입니다. 본질은 잊은 채 요령만 있는 사장들입니다. 그게 무슨 사장들이에요? 마케팅에만 치중하는 거죠. 자기 상품은 완벽하지 않은데 그냥 마케팅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고깃집의 형태를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고깃집 보면요, 시스템을 파는 고깃집들이 아니라요, 현습을 파는 고깃집들이 98%입니다. 고깃집이 어떻게 구워서 어떤 맛을 내며 어떤 식기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이거 항아리에 담고 뭐 여기다 숙성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막 같은 삼겹살이에요. 뭐 숙성법이 다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숙성법이 다른 그 개구라 그런 거 쳐요. 근데 돼지고기는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숙성을 아무래도 고기가 안 좋으면요 맛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좋은 고기는요 숙성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상품에 어떤 본질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요령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네이버에다 작업하거나 어디 가서 마케팅하는 방법 배워오거나 상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높일 생각 안 하고 계속 마케팅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 장점도 있어요. 그 요령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보를 들으면 또 되게 좋은 정보 많이 나와요. 바로 또 뭐 손대면은 바로 손님 늘어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상품력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마케팅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본질을 무시하고 마케팅만 하는 식당들은요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재료를 비싸게 팔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떤 식당 사장은 날짜가 다 임박한 그 냉동고기를 받아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또 음식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기를 팔았을 때 과연 그 사장이 그 순간만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장 5년 장사가 문 닫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케팅이라는 건요, 그 날개 같은 거예요. 몸통인 중심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새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요령만 가지고 하는 식당은요,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안 가게 됩니다. 근데 본질을 제대로 잘 만들어준 식당은 우연히 갔지만 여러 번 가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신용이 아주 나쁜 사장들이죠. 그 사장들과 어울리시면 안 돼요. 그 돈의 씀씀이에 대한 방법이 잘못된 사장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직원들한테 월급을 계속 밀어준다든가, 거래처에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결제를 못 해준다든가, 이게 피치 못해서 1년에 한두 번 그럴 수 있죠. 식당 하다 보면 저도 월급을 작년에 2번인가 밀렸었어요. 그럴 땐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죠. 제가 이래 가지고 월급을 일주일 정도 미룰 것 같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습적으로 직원들 급여를 3개월치, 2달치만 밀려가지고 그런 사장들과 거래처 결제를 늦게 해주고 돈 거래 깔끔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빠이빠이입니다. 그 신뢰는요,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남의 시간을 뺏는 건 남의 시간을 훔칠 겁니다. 내가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정을 해야죠. 하지만 그거를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장들과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스며들듯이 배우게 돼요. 사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신용이라는 걸 잃게 되면요, 모든 걸 잃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실장님이 퇴사했거든요. 17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집은 이직률이 낮은 편이에요. 17년, 10년. 근데 그 이유 중에 사장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대장님은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에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건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식당이라는 곳은요, 예전엔 밥을 파는 곳이었지만요, 지금은요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수익을 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해야 되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이 멈춘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런 시대에 맞추지 못하고 옛날 방식의 6.25 때 했던 경영 방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사람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열정이 첫 번째 남다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근데 자기 탓으로 돌려요. 그 탓을 자기한테 돌리면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남 탓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개선시킬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 탓을 하면요, 내가 하면 되니까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왜 근데 돈을 다 못 벌지? 그것은요, 본질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4가지 유형 사장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요, 당장 그 관계를 끊으세요. 그렇다고 절로 가 그게 아니라 자주 만나거나 그 사람들과 소통이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정말 그 반대 유형들, 그런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에요, 공부 좀 더 하세요. 객관화를 위해서 벤치마킹도 가시고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식당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뭐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 식당이 있다면 상호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민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